시니어를 위한 치과 선택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 생활의 김건치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좋은 치과 고르는 법인데요. 얼마 전 제 이웃인 박순자 할머니께서 치과에서 힘든 경험을 하신 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건치야, 나는 치과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모르겠더라. 젊을 때는 그냥 가까운 곳만 가면 됐는데 이제는 뭔가 복잡해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맞습니다. 요즘 치과들이 정말 많아졌고 광고도 화려하고 어디가 정말 좋은 곳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치과 위생사로 30년간 일하면서 보고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 가면 안 되는 치과의 특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까지 꼭 들어보시고 소중한 치아 건강을 지켜보세요. 1부 첫 번째, 위험 신호. 항상 기다려야 하는 치과.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치과는 항상 긴 대기 시간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달에 제 친구 이영희 씨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오전 10시에 예약을 했는데 실제로 치료를 받은 시간은 12시 30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환자가 많으니까 유명한 곳이겠구나 생각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할 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해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의사가 정상적으로 한 환자를 치료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3명의 환자 예약을 잡아놨다면 당연히 한 명당 20분밖에 시간을 쓸 수 없겠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치과는 환자 한 분 한 분께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보다 치료 과정에서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시간에 쫓기는 치료를 받게 되면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한 치과에서는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치과가 아니에요. 한 분 한 분께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좋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치과에 가셨을 때 매번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한다면 그 치과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응급 환자가 있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잠깐 기다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일상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2부 두 번째, 위험신호. 성급한 치료를 강요하는 치과.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치과는 당장 치료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제 지인인 최민수 아저씨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민수 아저씨는 75세인데 이가 조금 시리다고 해서 동네 치과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의자에 앉자마자 의사가 충치가 여러 개 있네요. 지금 바로 치료할게요 하면서 마취 주사를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민수 아저씨가 잠깐만요. 어떤 상태인지 먼저 설명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했더니 지금 안 하면 더 악화됩니다. 빨리 하시죠 하면서 계속 재촉했다고 해요. 결국 민수 아저씨는 그 치과를 나와서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당장 치료가 급한 충치는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치과 의사라면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고 치료 계획을 상의한 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죠. 충치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정말 응급으로 치료해야 하는 깊은 충치가 있는 반면 작은 충치의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치질을 잘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으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충치도 많아요. 양심적인 의사라면 이 충치는 지금 당장 치료할 필요는 없으니까 3개월 후에 다시 와서 상태를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치과에 가셨을 때 충분한 설명도 없이 당장 치료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면 잠깐만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올게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의사의 반응을 보시면 그 치과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3부 세 번째, 위험신호. 소통이 안 되는 치과.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치과는 의사와 대화가 어려운 곳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실 때 겪은 일이에요. 치료 후에 조금 아픈 부위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다음 환자를 보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계속 바쁘다는 식으로 행동하셔서 결국 상담실장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하지만 상담실장은 의학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줄 수가 없잖아요. 치과 치료는 단순히 기술적인 시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에는 치료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소통이 필요해요. 좋은 치과 의사는 환자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주고 치료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그런 치료가 필요한지, 치료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만약 의사 선생님이 권위적이거나 질문을 하면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아예 상담실장을 통해서만 소통하려고 한다면 그런 치과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좋은 치과 의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환자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집에 가신다면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환자분이 완전히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입니다. 4부 네 번째 위험신호 실장이 치료 계획을 세우는 치과.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곳은 상담실장이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치과입니다. 제 친구 박정혜 씨가 임플란트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는 잠깐 입안만 보고 나가버리고 상담실장이 어금니 3개,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하티도 2개 정도 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치료 계획을 설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비용까지 다 계산해서 오늘 계약하시면 20% 할인해드려요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상담실장은 치과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절대로 의학적인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치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임플란트가 몇 개 필요한지, 어떤 위치에 해야 하는지, 환자의 잇몸 상태는 어떤지, 이런 모든 것들은 의학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비용 상담이나 일정 조율 같은 것은 상담실장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치료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치과 의사가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치과에 가셨을 때 상담실장이 몇 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 이런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직접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세요. 정상적인 치과라면 언제든지 의사가 직접 설명해 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치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5부 5번째 위험신호 의사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 치과.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의사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치료가 진행되는 치과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데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치과에서는 환자가 와서 치료받고 갈 때까지 의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치과 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모든 처치를 하고 의사는 마지막에 잠깐 확인만 하고 끝나는 거죠.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특히 교정치료나 임플란트 같은 장기간 치료의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심각해요. 매달 내원할 때마다 환자의 입안 상태는 달라지는데 의사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다음 단계의 치료를 결정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근무했던 치과에서는 원장님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무리 바빠도 환자의 입안을 직접 보지 않고는 어떤 처치도 지시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치과에서 치료받을 때 의사를 거의 보지 못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대부분의 처치를 한다면 담당 의사에게 선생님이 직접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치과라면 당연히 의사가 직접 확인해 줄 것이고 만약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치과는 즉시 떠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6부 좋은 치과를 찾는 추가 팁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치과의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좋은 치과를 찾는 추가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치과의 청결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화장실이 깨끗한지, 치료실의 기구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치료의 질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둘째, 직원들의 태도를 관찰해 보세요. 접수 직원부터 시작해서 치과 위생사, 간호조무사들이 환자들에게 친절하고 정중한지 확인해 보세요. 직원들의 태도는 그 치과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셋째, 치료 전에 반드시 비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세요. 좋은 치과라면 치료 시작 전에 총 비용, 치료 기간, 치료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애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곳은 나중에 추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넷째,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물어보세요. 치료 후 갑자기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 주는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다섯째, 주변 사람들의 후기를 참고하되 맹신하지는 마세요. 특히 인터넷 후기의 경우에는 가짜 후기도 많으니까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부 시니어만의 특별한 주의사항. 우리 시니어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첫째,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치과는 피하세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간단하게만 하죠. 어르신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곳은 좋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예요. 둘째, 과도한 치료를 권하는 것도 조심하세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불안감을 조성하여 불필요한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치료인지 다른 치과에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의료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세요. 어떤 치료가 보험 적용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넷째, 보호자 동반을 꺼리는 치과는 의심해 보세요. 복잡한 치료의 경우 가족이 함께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할 때 불편해하거나 거부하는 치과는 뭔가 숨길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8부 실제 사례를 통한 교훈.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어보겠습니다. 제 지인인 김영수 할아버지는 78세인데 작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어요. 처음에 가신 치과에서는 8개 모두 다 해야 한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고 하면서 1,50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제 조언에 따라 다른 치과 2곳을 더 가보셨어요. 그 결과 실제로는 4개만 하면 충분하다는 진단을 받으셨고 비용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치과에서는 할아버지의 전신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생활 패턴까지 꼼꼼히 확인한 후에 치료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에요. 결과적으로 영수 할아버지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도 매우 만족하고 계세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섣부른 결정보다는 신중한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 신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항상 긴 대기 시간이 있는 치과. 둘째, 성급한 치료를 강요하는 치과. 셋째, 의사와 소통이 어려운 치과. 넷째, 상담실장이 치료 계획을 세우는 치과. 다섯째, 의사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 치과. 이런 특징이 있는 치과는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선택은 단순히 가까운 곳을 가거나 광고를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건강한 치아는 건강한 노년 생활의 기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꼭 좋은 치과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